안녕하세요. 오늘은 돈 모으는 방법, 시드머니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은 시드머니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쯤은 다 알고 계실 겁니다. 똑같은 10%를 벌어도 10억 있는 사람에게는 10%가 1억이 되는 거고 100만 원 있는 사람에게는 10만 원이 되는 것이죠. 시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면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드를 어떻게 모아야 할까요? 제가 영상을 다 보신 다음에 실망하지 않게 지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방법이 저쪽밖에 없습니다. 왜 그런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제 주변에서 저한테 돈이 안 모이는데 시드를 어떻게 만드느냐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건 진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이 영상을 만들게 됐습니다. 일단 시드를 만들 때 왜 저축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떻게 저축을 해야 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드를 모으는 그 시간이 인생의 투자 경력에 있어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드 모으는데 절박하지 않거나 모으는 시간이 아주 많이 있다. 뭐 시드 한 10년 안에만 모으면 된다. 20년 안에만 모으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오늘 영상은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먼저 왜 저축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 때문이에요. 제 말이 약간 직설적인 편이라서 바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으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 시드 만들 때 들어가는 돈이 월급 말고 가진 게 있으신가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아니면 어머니가 유산으로 아니면 증여로 한 5억에서 10억을 한 방에 준다. 아니면 매달 월세를 받거나 배당이나 이자 등으로 매월 유입되는 돈이 반영구적으로 있다. 이런 게 없으면 시드 만드는 데는 저축밖에 없어요. 시드를 만드는 방법은 5만 가지가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돈으로 시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월세를 받아갖고 월급이랑 합쳐서 만드는 사람도 있고 뭐 증여를 통해서 한 방에 시드를 만든 사람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가진 옵션은 저축밖에 없다는 말입니다. 현금 유입 통로가 월급밖에 없어서 시드로 들어가는 돈은 월급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시드를 만들 돈은 저축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투자도 있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시드를 모아가는 과정에서 한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정도 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간 10% 수익 올리기가 쉬울까요?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 연간 10% 정도 수익을 내가 매년 찍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드물 거예요. 매년 10% 버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5천만 원에 10%면 500만 원이거든요. 그럼 매월 41만 6천 원 정도 됩니다.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거랑 제 경험에 의하면 500만 원 수익 내는 것보다 매월 40만 원 덜 쓰는 게 더 쉽고 더 빠르고 더 확실합니다. 시드가 모이기까지는 수익률 자체가 그렇게 크게 의미가 없어요. 왜냐면 시드 자체가 작기 때문에. 시드가 모이는 기간에는 수익률보다는 경험 축적에 주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제가 마지막에 말할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되는지와 연결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축밖에 없다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시드가 모이는 기간에는 굉장히 다들 조급해 하세요. 되게 급합니다. 이 시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시간이 너무 느린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그 시간을 줄이고 싶어 합니다. 근데 시간은 막상 줄이고 싶은데 주식 투자를 하자니까 공부와 경험이 덜 돼서 수익이 안 나고 마음만 급하고 그렇다고 부동산 하기에는 돈이 턱없이 부족하죠. 그러면 뭘 하느냐? P2P나 코인 같은 정말 투자라고 할 수 없는 그 최하급, 최악의 선택에 손이 자꾸 가게 됩니다. 근데 이런 선택을 하게 되면 결국은 어떻게 되는지는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결국 손실이 나게 되고 시드 모으는 시간은 더 길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원점으로 돌아가시는 분들도 있고 마음이 급해서 대출을 땡겨갖고 이런 걸 하시는 분들은 가끔 뭐 요단강 건너는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직업이 은행원이잖아요. 상식적으로 P2P에서 돈을 빌리는 업체들이 왜 고리대출을 하겠습니까? 이게 결국 은행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못 받는 업체들입니다. P2P 할 때 뭔가 이게 여러 군데 분산을 하고 대출 기간도 단기라서 위험이 굉장히 줄어드는 걸로 착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얘네들은 기본적으로 전부 다 부실 위험이 높은 애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고 위험이 절대로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냥 전부 다 말장난하는 거예요.
P2P에 돈 절대 넣으시면 안 됩니다. 근데 의외로 P2P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제가 듣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제가 많이 봅니다. 돈도 많이 없는 사람들이 P2P 자기 조금 넣었다, 수익률 괜찮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대부분 몇 달 후에 물어보면 업체 몇 개 묻어놔서 원금 까먹었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제가 그런 이야기 들으면 정말 경악을 합니다. 저도 시드를 모아본 사람이잖아요. 결국 그 지루한 구간을 견뎌내야 됩니다. 투자는 기다림의 연속이에요. 시드도 결국 기다림의 연속을 견뎌야지 쌓이는 겁니다. 뭐를 막 하려고 안 하셔도 됩니다. 뭐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큰 연습이에요. 투자에서는 꼭 뭐를 해야지 그 아웃풋이 좋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뭐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전략이자 연습입니다. 지금 더하기 빼기를 하고 계신 거거든요. 월급이 들어오면 더하고 쓰면은 빼고 수익률은 곱하고. 근데 시드가 작기 때문에 수익률 곱해봤자 금전적 의미가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저축밖에 없다는 얘기를 길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저축을 해야 될까요? 제가 앞에서 답을 이미 말했습니다. 지금 더하기 빼기를 하고 계신 거니까 여기서는 빼기를 덜 하던가 더하기를 크게 해야지 많이 모이겠죠. 근데 직장에 이미 들어가신 분들이나 아니면 소득이 정해지신 분들은 더하기를 크게 할 여력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면 답이 나오는 거예요. 덜 써야지 모입니다. 이게 제가 영상을 만드는 궁극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앞에서 사람들이 저한테 돈이 안 모인다는 이야기 자꾸 한다고 했는데요. 근데 제가 계속 대화를 해보면 안 모이는 이유가 다 있더라고요. 자기가 다 쓰는 거예요. 그거를 쓴다고 생각하지 않더라고요, 근데. 남자들 술 먹고 옷 사고 데이트하면서 돈 다 쓰고 여자들은 미용실 가고 구두 사고 여행 다니고 이러면서 돈을 다 써버립니다. 때 되면 출국장에 사람들 바글바글 하죠. 뭐 요즘 좀 지난 얘기긴 한데 욜로라고 그러면서 한 번 사는 인생 즐기자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끝까지 즐길 수 있으면 한 번 사는 인생 뭐 그렇게 즐기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지금도 돈이 안 모이는데 시간 지난다고 돈이 자동적으로 모이겠습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이게 계속 욜로만 찾다가 보면 골로 가는 인생이에요, 그냥. 결국 안 써야 되는 겁니다. 몸을 고생시키면서 노력하는 수밖에 없어요. 요즘 몸테크라는 얘기 많이 하죠. 결국 몸을 고생시키는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가진 게 적으니까. 이게 노력 자꾸 강조하는 거 저도 정말 싫은데 이게 저희는 어쩌겠습니까? 가진 게 없는데 노력이라도 열심히 해야죠. 저축하는 노력이라도 열심히 해야지 조금이라도 더 빨리 쌓이는 겁니다. 소비는 굉장히 연속적인 성격을 갖고 있어요. 한 번 쓰면 연속적으로 소비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남자들 정장 사면 정장 아주 좋은 걸로 하나 사고 딱 집에 와서 입어보면 뭐에 눈이 가냐면 구두에 눈이 갑니다. 낡은 구두가 되게 좀 없어 보여요. 그래서 구두가 사고 싶어요. 그럼 이제 구두를 사죠. 구두를 사고 나면 손목이 허전합니다. 목도 허전해요. 시계랑 넥타이 계속 구경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술도 1차에서 마시면 2차 가야 되고 2차 가면 3차도 가야 돼요. 한 잔 더 한 잔 더 하다 보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지하철 끊기죠. 택시 타야 돼요. 소비는 계속 연속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써야 되는 이유를 만들면 안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번 달 정말 수고했으니까 내가 사고 싶은 아이패드 하나 사자. 이번 달에 보너스 들어오니까 구두 하나 사자. 뭐 이런 게 아니고 이번 달 수고했으니까 이번 달 번 거 계좌에 다 집어넣어야겠다. 아니면 이번 달에 수고했으니까 보너스 받는다. 그럼 보너스 다 집어넣으면 계좌의 앞자리 숫자가 바뀌겠구나. 이런 식의 사고방식을 습관적으로라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돼야 돼요. 방법이 없습니다. 안 써야지 모이는 거예요. 이거는 딴 방법이 없어요. 다른 영상들이나 다른 책들 뭐 찾아봐도 시드는 안 써야 모입니다. 이건 진리예요, 그냥. 자꾸 쓰면서 안 모인다고 착각하시면 안 돼요. 물론 연봉 한 1억 5천에서 2억 받으면서 나는 쉬엄쉬엄 뭐 한 3년에 1억 정도 모으면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그거는 본인 소득에 맞는 소비니까 괜찮습니다. 시드도 금방 모이잖아요. 쉬엄쉬엄 뭐 그냥 썼는데도 3년에 1억씩 모이니까. 근데 연봉이 5천만 원인 분이 1억 모으겠다고 하면 소비를 줄이는 거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이런 분은 쉬엄쉬엄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다 상대적인 겁니다. 남들이랑 비교하는 게 아니고 내가 얼마나 집중해서 덜 쓰고 그 시간을, 시드를 모으는 시간을 줄일지에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잘 버는 사람 뭐 이거 쓰고 저거 산다고 나도 그냥 사버리면
저 사람 모을 때 나는 모인 게 하나도 없겠죠. 그런 거를 아셔야 돼요. 그러면 시드 모으는 시간이 굉장히 지루한데 이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 시간이 시드가 모인 뒤에 투자의 성패를 결정하는 시간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시간이에요. 이 시간에 투자에 대한 이론과 경험 두 가지를 전부 다 잡아야 되는 시간입니다. 투자는 경험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채권도 마찬가지고 부동산 투자도 마찬가지예요. 이때 이론 공부를 굉장히 빡세게 하면서 저축액 중 소액으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인내는 책으로 배워지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인내해본 경험이 있어야지 배워집니다. 시장에 참여해서 하락할 때 인내를 해보고 견뎌내서 수익을 창출해본 경험이 굉장히 중요해요. 또 투자하다가 좋든 나쁘든 스토리가 변하는 기업도 반드시 경험을 해봐야 됩니다. 좋게 시작했다가 나쁘게 변하는 경험도 중요하고 나쁘게 시작했는데 중간에 좋게 변하는 경험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부 시드를 모으는 중간에 경험을 해봐야 돼요. 그래야지 조금 더 수월합니다. 시드를 모은 다음에 큰 금액을 투자하면서 거기서부터 이제 경험을 시작하겠다 그러면 겪는 와중에 손실을 분명히 보게 돼요. 왜냐면 초보의 때는 처음 시작할 때는 입문자 때는 시행착오가 분명히 나타나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면 다시 그 손실이 크게 되면 다시 시드를 모아야 될 수가 있습니다. 시드를 모으면서 일부 금액으로 실천을 해보고 경험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실전 전에 반드시 이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이론 공부가 돼야지 경험을 할 수 있는 거겠죠. 유의미한 경험을. 이론도 안 해보시고 느낌대로 그냥 아무렇게나 투자하는 거는 그건 경험이 하나도 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참여를 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공부하고 경험하면서 점차 자신이 운용할 수 있는 포트의 캐파를 늘려 나가셔야 됩니다. 그게 늘어나려면 확신과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확신과 경험은 공부로부터 비롯된다고 제가 거의 모든 영상에서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야지 감당이 가능합니다. 시드를 모을 때는 이거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 지루한 시간 동안 그냥 저축만 하고 아무 생각 안 하시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드린 이거를 하셔야지 모은 다음에 성공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모으는 동안에 이런 거 안 하고 P2P나 코인 같은 거로 손실을 보게 되면 돈만 버리는 게 아니고 그 시간도 날리게 되고 확장해야 할 멘탈적 경계도 날리는 게 됩니다. 그리고 경험해야 될 경험치도 날리게 되는 거예요. 경험을 쌓을 때 못 쌓게 되는 거예요. 그냥 돈 날린다고 그냥 뭐 몇 달치 월급 날렸네 이 정도에서 끝나는 타격이 절대로 아닙니다. 굉장히 극심한 타격이에요. 이 시기를 그냥 보내고 나면 시드를 막상 모아도 할 게 없어요. 1억 모아서 부동산 투자가 가능하지 않죠. 부동산도 좋은 곳에 좋은 자산을 사야지 향후가 창창하고 미래가 있는 것이지 싸구려 그냥 아무거나 돈에 맞춰서 사는 게 부동산이 아닙니다. 1억이 굉장히 모을 때는 대단한 것 같지만 막상 시드를 모아서 굴리기 시작하면 그렇게 대단한 금액이 아니에요. 1억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을 그냥 보낸 분들이 막상 1억은 모았는데 할 게 없으니까 엄한 거에 돈을 쓰는 겁니다. 유료 리딩 받고 추천주 사고 P2P도 넣고 코인도 넣고 누가 좋다 그러면 우우 가서 사고 근데 그렇게 되면 손실이 나죠. 반토막도 나고 그러면 또다시 시드를 모아야 됩니다. 이게 무한 반복되면서 소중한 인생의 시간이 그냥 허공으로 흩어져 버리는 거예요. 희망이 없습니다. 그런 식으로 하면 그 시간을 공부하시고 그대로 적용해서 경험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게 책으로 공부하실 때 그대로 적용을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월가의 영웅 보면 피터 린치가 좋은 기업의 요건을 막 써놓은 게 있거든요. 그거를 그냥 자기 편한 대로 막 수정하는 게 아니고 그냥 그대로 찾으려고 노력을 해보십시오. 안 찾아지면 안 찾아지는 대로 이 기업은 10개 중에 7개가 충족을 했다. 이런 식으로 그대로 찾는 게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작업입니다. 그런 연습을 하시면서 그 시간을 보내시게 되면 나중에 시드가 모였을 때 기준에 맞는 주식을 선별하는 게 몸에 배게 돼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정리하자면 시드는 저축밖에 없다. 저축은 안 쓰는 거다. 그리고 시드 모으는 시간을 짧게 하려고 이상한 행동을 하면 시드는 영원히 안 모인다. 시드 모으는 시간을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시드 모으고 난 뒤에 수익률이 결정된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